굳이 왜 제습기를 사야 하나? 과장 광고다, 사기 아니냐? 라고 방금 생각하셨죠? 습도가 엄청 높은 날에는 세균들이 번식해서 그러니까 제습기가 꼭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알고 나면 쓸모있는 아이템 연구소 트라메랩의 매영입니다. 제습 기능이 포함된 멀티펑셔널한 제품들,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왜 제습기를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습도가 엄청 높은 날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습도를 잡기가 힘든 특정한 장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습도가 높은 날에 빨래가 천천히 마르게 되면 그 사이에 세균들이 번식해서 냄새가 나게 되죠. 하지만 제습기를 틀어주면 이 옷에서 이런 냄새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습기 꼭 필요하겠죠. 저 매영과 함께 알아가 보시죠. 자, 먼저 소개해드릴 이 친구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제습기계의 대표 주자죠. 이름만 들어도 벌써 방안이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바로 위닉스 뽀송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가성비 중심의 스마트한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이미 정평이 나는 제습기입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송징입니다. 자, 이런 제습기를 구매할 때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될까요? 제습량, 물통 용량, 적정 평수, 차근차근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부터 살펴보시면 이 위닉스 뽀송은 흰색과 푸른색의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지녔는데요. 이 감각적인 라운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 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조화롭나요? 자, 다음으로 샹징, 이 송징 제습기는 아주 순백의 직사각형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닉스 뽀송이 같은 경우는 이 본체와 설명서, 여기 송징이는 본체와 설명서, 호스가 들어있습니다. 위닉스는 그런 게 없나? 이거를 따로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자, 거기다가 친절하게도 우리나라에 맞출 수 있는 돼지코, 이 변압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왔습니다.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써 있어요. 한국 설명서가 어디? 자, 바람이 나오는 구멍은 둘 다 위에 있지만 전원과 조작 버튼은 뽀송이는 위쪽에, 그리고 송징은 전면부에 있습니다. 뽀송이는 서서 조작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고, 송징 같은 경우는 앉아서 조작할 때 편리하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프라이스, 가격! 위닉스 뽀송이가 26만 9천원, 그리고 송징이 중국에서의 가격 약 8만원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 12만원 정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뽀송이가 이 가격 차이만큼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송징이 가성비의 최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의 뽀송과 송징 제습기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제습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으로 습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모드인데요. 자, 위닉스 뽀송 같은 경우는 35%에서 최대 70%까지, 송징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95%까지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95%면 거의 물 아닌가요? 아무튼 위닉스 제습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둘 다 있어서 올렸다가 내릴 수 있는 반면에 송징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라서 낮추고 싶으면 다시 올렸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이건 자동 제습입니다. 복잡하고 귀찮으면 오토매틱. 자, 자동 같은 경우는 네모가 여러 개 그려진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맑은 날, 흐린 날 이 아이콘이 바뀝니다. 자동 세팅이긴 한데 제가 직접 어떤 날씨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위닉스 뽀송이는 어떨까요? 자동 제습이라고 한글로 다행히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측정해서 제습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스마트한 정말 오토매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연속 제습 모드인데요. 자, 위닉스 뽀송이를 보시면 여기에 또다시 연속 제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끌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송징은 어떨까요? 아까 눌렀던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맑은 날이었고 이게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이게 바로 연속 재생 모드였습니다. 제습 기능 이외에도 이 두 제습기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꺼짐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건 그렇게 신기한 기능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송징 제습기를 보시면 타이머 온 기능이 있어요. 1시간 뒤, 2시간 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알아서 켜진다는 겁니다. 또 차이드락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래를 말릴 거라고 딱 틀어놓고 나갔는데 이 동생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막 건드려 놓으면 제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이 부모님의 화를 막아주는 그런
아무튼 잠금을 걸어 놓는 거죠. 자, 이 송징 제습기의 기능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음이온, 그러니까 공기청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습기를 샀더니 공기청정기가 같이 온 일석이조와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말해 뭐해? 직접 보여드리죠. 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 잘 마른 이불을 축축하게 적셔서 각 제습기로 5분 동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비교 말고 두 제품의 제습량을 직접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박스 안에 이 제습기 옆에 가습기를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닉스 뽀송입니다. 이 제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습도인 35%로 설정하고 풍량도 강풍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제습을 해볼게요. 오, 야, 가습기는 열심히 뿜어내고 제습기는 열심히 빨아들이고 있네요. 이거 뭔가 쿨한 투샷이지 않아요? 자, 그럼 송징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습도 35%의 강풍입니다. 30분간 제습! 아주 근소한 차이로 뽀송이 약간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죠? 얘가 딱 2분 남기고 갑자기 막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안에 난리 났던 거. 이게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원래 얘가 28분밖에 일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송징 쓰시는 분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뒷면을 보시면 물이 흥건하게 떨어집니다. 이 위닉스 뽀송 같은 경우는 아주 겉면도 뽀송뽀송하고 실제로 안쪽에도 물이 거의 맺혀있지 않아요. 이 두 제품 모두 다 저소음을 제품의 강점으로 밀고 있는데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닉스의 뽀송, 자, 약풍으로 했을 때 얼마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대략 47dB 정도가 나오네요. 한번 강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람이 실제로 조금 더 세게 느껴지고요. 네, 여전히 48dB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저소음 제습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 송징 같은 경우는 네, 한 평균 55dB 정도로 이 정도면 백화점 내에서의 소음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강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평균 62에서 3dB 정도로 수면 방해가 분명히 유도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송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모드라는 게 있는 건데요. 여기 희미하게 그려진 달 표시가 있어요.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눌러보면 실제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뽀송이의 저소음을 먼저 경험해 보고 나니까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진 않네요. 또 이 제습기를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는 제습이 잘 되는 게 최고다, 기계는 역시 성능이지 하시는 분들은 이 위닉스 뽀송을, 나는 가성비가 좋고 유용한 기능이 많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송징 제습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집 또는 내 방에 딱 맞는 제습량을 찾는 공식, 평수 곱하기 3.3 곱하기 0.232, 이 공식 하나면 내 방에 몇 리터짜리 제습기를 사야 하는지 한 방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이 친구들을 계산해 보면 이 뽀송이 같은 경우는 약 13평대, 송징은 31평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 이거 대륙의 과장 광고 아니야? 혹은 야, 이러면 뽀송이 왜 사? 닥치고 송징 아니야? 라고 방금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친구의 출신지가 어디다? 이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덥고 습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당연히 시간당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측정 기준치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 보이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우리나라의 기준치로 맞게 다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1일 6.5리터 정도의 제습량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약 8에서 9평대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 과장 광고다, 사기 아니냐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매형이 변환해준 그런 한국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명에 표기된 리터, 즉 제습량을 이렇게 들어있는 물통의 용량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뽀송의 물통 용량은 3리터, 송징의 물통 용량은 2리터입니다. 이론상으로 하루 종일 제습기를 돌렸을 때 이 뽀송과 송징 모두 물통 3번은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제습량과 물통 용량은 별개라는 거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코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 위닉스 뽀송과 송징 제습기에는 컴프레서라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사면 그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이 이 차가운 커피 잔 표면에 맺힌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아이스 커피가 공기 중의 수분을 빼앗은 거죠.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제습기 안에는 이 아이스 커피 같은 역할을 하는 냉각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머금은 외부 공기가 이 제습기를 통과하면서 이 냉각기의 수분을 빼앗기고, 따라서 축축했던 공기에서 수분은 아래로 빠지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뽀송뽀송하게 제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 공기로부터 수분을 계속해서 빼앗으려면 이 냉각기라는 것이 꾸준하게 차갑게 유지되어야겠죠. 이걸 계속해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바로 컴프레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제습기의 공통된 코어는 바로 컴프레서라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컴프레서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뒤에 있는 이걸 열어주면, 여기 잡고 쏙 빼주면 싹 빠집니다. 자, 드디어 뜯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전체가 컴프레서입니다. 색깔이 이뻐요. 여기는 또 이게 블루색인데 옆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유리색이 예쁘게 반짝반짝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게 되면 쓸모있는 아이템 연구소 트라메랩의 매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기한 제품들이 있다면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강 건너 어디에 있는 제품이든지 다 들고 와서 여러분께 속속들이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맞아가고 있어. 안 됐어. 어떡하지? 힘든 건 동생에게. 동생! 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은 여기 나옵니다.